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한 명은 인터넷으로, 뭐 한 명도 멀리 삽니다. 한 명은 충주 살고 한 명은 진주 살아서 첨삭을 해드리는데 두 분 다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A씨, 인공지능을 통해 노동을 대신하는 A씨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면 이 A씨의 주장은 뭐예요? 그런데 이걸 한 줄로 줄일 수도 있잖아. 노동은 대신하려는 A씨,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부분 때문에 A씨의 주장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네요. 그럼 당연히 없는 부분이니까 있는 부분도 떠올릴 테고, 그래서 내 요지는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럼 이 부분이 뭐죠? 어떤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주장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딱 한 줄로 끝나네요. 근데 되게 길게 쓴 거네요. 추가로 어떤 부분이 왜 인공지능에 대신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는 괜찮겠죠? 기왕이면. 그죠? 맞지? 설명할 수, 인공지능이 될 수 없는 거에 예를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차라리 이 2번과 3번을 넣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보는데, 그죠? 노동은 무엇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주장에 반대한다. A씨의 어떤 주장을 반대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예를 들면 이런 직업이 해당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적어도 첫 문장, 이렇게 주제가 되는 문장은 한 줄 반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어서, 그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자세하게 설명한 걸 예시를 두는가, 알았어요? 이렇게 했으면 더 짧게 있는 첫 단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A씨는 노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형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형벌은 그 일반적인 의미의 형벌과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치는 건 잘했습니다. 자, 근데 오해를 하시는데 이 따옴표는 언제 치는 거냐면, 그죠? 단어에 치는 게 아니라 이 제시문에 따로 쓰이는 특이한 의미의 단어들, 여기서 형벌이라고 한 거, 그죠? 아니면 논란이 적당하게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적당히가 논란이 될 수 있죠.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또 세 번째는 이 단어가 이 내용,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핵심, 근거의 핵심 단어가 될 수 있는 것. 이 단어를 보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따옴표 쳐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A씨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형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자, 노동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주장은 이거 똑같이 반복됐으니까 이것도 빠져야겠죠. 가와 비슷하다. 이라고 말한다. 가와 비슷하다. 그럼 그냥 이어지네요. 한 줄의 낭비예요. 이 학생이 설명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이해됐어요? 부드럽게 하는 것은 좋은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이게 논리성만 연결이 된다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구구하게 설명을 하거나 중복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읽어냅니다. 둘째, 이 채점자들이. 알겠어요? 자, 그러고 따라서 가에서의 노동은 노예에게 넘겨야 한다면서 노예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가와 비슷하다. 형벌이니까 가에 노예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하지만, 그쵸? 그럼 여기까지.
주장한다. 이렇게 되고, 하지만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핵심 단어는 뭐죠? 간단하게 줄이면 노동은 형벌이기 때문에 가처럼, 그죠? 필요 부분은 노예가 해야 된다. 그러면 두 줄이면 끝나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줄이면, 자, 이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나는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쵸? 그 다음에 노동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는 노동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인데 필요하다. 그럼 이 필요성, 필요 없다와 필요가 충돌하죠. 그죠?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문장상으로 구분이 됐나요? 안 됐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본인의 자신의 글 자체 안에서 이해됐어요? 노동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이걸 한 줄로 줄였으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아니면 노동이 형벌인가 를 추가로 더 진전하고 쓸 수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 내용 정리하는데 이건 내용 정리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내용 공간을 차지해서 글자를 썼기 때문에 맞나요? 내용 정리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그거를 추가해서 이거를 살펴보면서 논해봐야죠. 이해됐나요? 분류하고 분석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의 흐름에서 더 여기서 깊어지고 여기서 깊어지고 여기서 깊어지는 생각들이 흐름을 이어가야죠. 그러니까 이 내용 정리가 아닌 이 생각의 흐름들, 요 생각의 흐름들이 첫 줄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흐름을 첫 줄을 쓰고 왜냐하면 A씨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이 생각의 흐름을 써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A씨의 요 부분 가의 이 부분은 같고 다르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거만 써놓고 이 두 파트가 지금 없는 것처럼 드러나 보인다고요. 됐나요? 자, 노예는 사적 재산의 일부라는 것에는 인공지능과 다르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인공지능도 사적 재산, 노예도 사적 재산. 노예가 노동의 대가는 모두 노예 주인에게, 인공지능의 노동의 대가는 모두 주인에게 돌아가지만 인공지능의 확산은 A씨도 언급하고 있듯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입장은 그죠? 노예는 주인으로만 본 거죠. 주인이 있으면 노예, 주인이 있으면 인공지능.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기서 입장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본인은 못 느끼지만 그죠? 이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예이면 주인의 입장에서 인공지능도 이 주인 소유잖아. 그런데 이 노예는 주인의 입장으로 보고 이 인공지능은 이 반대에 있는 다른 S-의 입장으로 봐버렸잖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 한마디로 노예는 편안함과 동시에 재산을 충족시켜 주지만 인공지능은 편안함만 준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신한다. 그건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결론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나버렸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점을 바꾼, 시점을 바꾼 논리적인 오류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요게 에러를 낳아버렸어. 이해됐어요? 자, 또한 인류를 위한 활동은 인간밖에 못하는 점. 자, 그러면 이거는 요 변에서 보고 요 면에서 이 사람과 이 반대 사람을 봤죠? 그러면 이 주인과 노예의 전체 사회, 이거를 전체 하나의 사회, 노예와 인공위성의 다른 사람까지 상대되는 그제 다른 사람까지 요 주인까지 하는 요렇게 요 대립 요 사회와 요 사회를 비교해야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인류애를 위한 활동은 인간밖에 못한다는 점도 노동에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근데 인류애를 왜 했는데 왜 인간이 필요한지는 명확하지가 않죠. 맞아요?
인류에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알아채고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미세한 인간의 다름, 고유의 정체성, 그 성향에 맞추어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선 불가능하잖아. 이해되세요? 그런 부분에는 인간이 필요하잖아. 교육 같은 부분. 자, 복지정책 수립이나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만드는 일도 노동에 속한다. 하지만 이 노동은 계산 처리보다 이타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활동이기에 인공지능에 대성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럼 맞네요. 설명 자체는 맞지만, 그쵸? 근데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이 갑자기 복지정책 수립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시행을 할 때 사람에 맞게 각각을 못하는 것 뿐이고,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법률이 사람들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 합의에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합리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아니잖아. 합리성, 논리에 딱딱 맞으니까 무조건 죽어? 그래서 법에도 정의 있다, 감정이 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감성적인 거, 인간성이란 거, 인간의 모순, 결함, 이런 것들도 법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논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전제가 이 앞에서 감정적인 노동에 좁혀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따옴표, 내가 사용되는 이 노동, 감정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자연스럽게 연결될 텐데, 그렇게 전제를 깔지는 않았죠. 자, 보면, 따라서, 일과 여과의 양립을 주장하는 다의 입장은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는 일과 여과의 그러면 다는 절충안으로 일과 여과의 양립을 주장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낫지. 그러나 자연환경으로 노동시간이 적었던 일부 국가의 사례를 보면 생산력의 증대만 믿고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정책은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한다. 어떻게? 자연환경으로 노동시간이 적었던 일부 국가의 사례. 그럼 일부 국가라면 자기 스스로 까먹네? 구체성이 없네? 그러면 노동시간을 줄였으면 이 노동시간 때문에 인공지능을 넣으면 되잖아. 이런 반박을 맞을 수도 있네. 그쵸?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여기는 혼란스럽게 자꾸 일이 글이 전개가 되었느냐? 노동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노동을 형벌이라고 했다. 그러면 형벌적인 노동 관점만 끝까지 쓰든지 아니면 노동의 관점을 구분해서 노동의 어떤 측면을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노동을 어떤 측면으로 명확하게 범주를 정해서 썼는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자, 무엇보다 내가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안 써도 돼. 왜 그러냐면 수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 노동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끝이요. 자, 그러면 노동 대체를 반대하는 이유 1. 그러면 이거를 반대한다. 그 이유에서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 이 학생들 그 구조를 할 때. 자, 나에서 뒤안상이 기계화된 사회에서 무능감과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나 모습이지? 나 설명한 거지? 인간이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활동하고 더 나아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위는 중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사회를 장악했을 때 이건 가정일 뿐이지. 만약 여가를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무능감을 가질 것이다. 근데 이런 상상, 사회를 장악한다는 건 완전 SF이기 때문에 그치? 논제가 되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지. 기계화 시대의 도래를 통해 사람들은 잃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시대를 도래를 통해 인간이 앗아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계속 반대지. 인공지능은 노동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 대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비판적인 전망이 우선순위해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앗아가는 것이니까 낙관적으로 하지 말고 그럼 어떤 걸 낙관적으로 보고 어떤 걸 비판적으로. 자, 문제는 학생이 글을 써나가면서
차라리 인공지능 반대론자의 입장, 반대 입장, 이게 찬성 입장을 써주고, 그죠? 여기에는 뭐라고? 노동에 대해서 쓰고, 노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쓰고, 서론에서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이런 노동이 있는데, 이런 측면은 인공지능이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치? 이런 이유를 비판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이유를 비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 언급한 노동의 이런 점을 가지고, 이 점은 인정을 하지만 이 두 개를, 동그라미와 세우고를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 인공지능은 이런 데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이, 그치? 응? 이런 데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A씨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한 구절로 보아 요거는 안 맞고 요것도 안 맞고 요것만 충족하기 때문에 A씨의 의견에는 반대한다. 이해됐어? 이런 흐름으로 써줘야 될 것 같거든? 자, 다시 보면. 문제가 없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문제가 써있지 않으니까. 그치? 그런데, 제 학생이 지금, 논술에 대해서 이 학생이 이제 결정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논술은 어떤 주제에 대한 쭉 자신만의 흐름을 쓰는 건 결코 맞아. 맞지만, 이 제시문이 있으면 제시문을 최대한 짧게 요약해야 돼. 그 요약한 거에 대한 이 요약 능력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내 판단. 근데 이 요약을 하다 보면, 이거를 A로 볼 수도 있고, B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나와. 근데 A, B 중에서 이런 면을 난 강조하다고 하고, 그 이유를 써줘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그치? 근데 내 생각을 쓰고 설득하고 하는 논설문이 아니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설득을 해서 이득으로 이 채점 간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논술이야. 논리적으로 서술만 하면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과관계로 이거를 요약하고, 이거를 두 시각으로 본 다음에 분석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이유를 자기가 알고 있던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자, 그러면, 주관식 서술형에서는 보통은 이 요약하고, A, B로 봐라.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 A, B 중에 나는 이걸 선택하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선택하고, 한쪽, 요거는 A, B고, 두 번째 단락도 A, B면, 내가 일관되게 A들을 쭉 설명을 하고, 이걸 다 A, B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걸. A, B, A, B, A, B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내가 A를 선택을 해서 그걸 쭉 일관되게 연결시켜주는 거. 그걸 보는 거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써져 있는 것을 전부 다 뒤져서 쭉 봤을 때 어떤 거를 새로 추가하고 뭐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할 새가 없어. 있는 내용만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최대한 요약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명해보라고. 그거에 대한 예시나 배경이론, 학교에서 이런 데서 배운 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두 개만 돼도, 이렇게 세 문장만 돼도 한 단락씩 연결이 충분히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써줘야 되는데, 현재 학생의 글의 전체를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글 쓰는 흐름은 되게 좋아, 흐름은 좋은데, 첫 번째는 뭐야? 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의 구절에 따라서 이 글자 수도 퍼센트로 해도 돼. 비례식으로 이 글에, 예를 들어서 500자면 글자를 배분하는 거잖아. 이거에 맞춰서 딱 써줘야 되는 거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을 최대한 요약해야 돼. 최대한 요약.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 문제의 구조들이 한 문제 구절. 이 문제 이렇게 보면 쭉 그러면 구절이면 이렇게 표로 그려져서 자, 여기는 이 가와 나를 모아. 그럼 이거 요약. 최대한 요약. 이 요약한 거의 두 번째는 이 요약을 무슨 뜻인지 설명. 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요거를 바라보는 요게 무슨 뜻인지 설명할 때 이게 A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뭐라고? 관점이 나오는 거야. 관점에 따라서 설명. 이해돼? 관점에 따라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준을 밝혀야 돼. 어떤 점 때문에 기준이나 근거 이것 때문에 나는 이 A를 선택합니다. 기준으로 선택. 그지? 이제 요약 이거를 보면 이렇게 양변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근거로 이걸 A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요 A에 있는 이런 단락은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다 하고 내 생각하고 이 문장하고 연결시켜야 돼. A의 이 단락은 나의 이 기준 때문에 B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예시. 예를 들면 이런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요약하고 설명 갈등론으로 보다 어떨 때는 이 A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갈등론만 나오고. 그치? 근데 요 부분을 짚어줄 수 있으면 대박이라는 거야. 이 두 개, A를 볼 수 있는, A를 보는 이 선택의 기준들을 나중에 쭉 연결하면 전체 기준이 나오는 거고, 이 요약을 쭉 연결하면 그거의 총 줄거리가 나오는 거고, 제시문의 줄거리. 이 관점을 쭉 얘기하면 논점이 되는 지점이 도대체 어디냐? 논쟁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 논쟁이 지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선택했어. 이런 이렇게 요약을 했으니까. 그럼 나의 선택과 요약된 요거랑 마지막에 비교를 해야 묶어지지, 전체가. 여기에서. 이해됐어요? 그런 흐름이라는 거지, 글 자체가. 그런데, 현재 지금 글 쓰고 있는 학생이 뭐가 약하다고? 요약. 더 요약해야 되는데. 근데 뭐는 강하다고? 설명. 그지? 그런데 뭐가 통일이 안 됐다고? 기준. 왜 그러면 기준이 통일이 안 됐냐?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도식해가지고, 도식화. 이 네모로. 이거 다음에 이거 써야지 하는 흐름을 명확하게 못 잡았어. 그 다음에 이 요약을 명확하게 안 됐어. 그러니까 요약인지 관점 설명인지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전체 흐름, 기준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게 매끈하게 쭉 해서 쓰는데 이게 흐릿흐릿하게 보인다고. 뚜렷하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꿈틀꿈틀한 느낌이 안 들고. 입장은 알겠는데 디테일한 게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자세하게 섬세하게 쓴 느낌이 안 든다고. 이해됐어요? 자, 다음 학생. 자, 이제 두 번째 학생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문제 1, 제시문 가나다의 대상을 평가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야죠, 각자를. 그래서 요게 하나고, 평가의 기준과 평가하는 결과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반드시 언급해줘야 되고, 그 결과도, 그럼 기준과 결과 사이에 왜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결과가 됐는지, 통일해서 이걸 비교해가지고 기준과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자신의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서 써줘야 되죠. 자, 그러니까 요게 한 단락 상황, 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한 단락, 그 다음에 비교해서 결론 쓰는 거 한 단락, 이렇게 세 단락 정도로 구성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가의 상황과 기준과 결과 이렇게 모아서 나의 상황과 기준과 결과 이렇게 쓰든지, 가처럼
가는, 우리가 돌탑을 쌓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큰 돌이다. 우리는 일을 할 때 큰 부분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돌탑 층이 높아지면서 중심을 바라보게 되면 잔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걸 한 줄로 쓸 수 있는데, 돌탑은 큰 돌이 보이지만 뭐라고요? 중심을 잡는 작은 돌도 필요하다. 이렇게 끝인데, 이거 굉장히 길게 쓴 거야. 그 말은 뭐야? 큰 가치가 아니라 작은 가치에 초점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 나에서 다른 가사를 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길게 뽑으면 안 되고, 뽑으면 안 됩니다. 문장을 이렇게 길게 뽑으면 안 되고, 가설추리, 그냥 없어도 됩니다. 가설추리의 개연성으로 이루어지는 기준이 된다. 그죠? 그러면, 가설추리는 가설에 대응하는 거잖아. 그죠? 가설에 대응하는 거. 가설추리는 개연성으로, 가설추리는 개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끝이네. 과학자에는 필연성, 우연성, 개연성이 있는데, 그죠? 이거는 이제 생각이죠. 설명. 왜 개연성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준 거죠. 이렇게. 자, 봅시다. 요거는 뭐만 썼어요? 줄거리만 썼죠. 첫 번째. 그럼 뭐뭐 필요하죠? 기준. 상황. 최소화, 기준, 결과 이렇게 필요하죠. 이 돌탑에 대한 상황이다. 작은 돌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뭐라고요? 큰 기준이 아니라 작은 기준이다. 이렇게 맞춰놓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작은 기준에 포커스를 맞췄다. 마치, 맞아요? 추가 세상을 재는 것처럼. 자가 세상을 재는 것처럼. 추가 무게 전체를 재는 것처럼 작은 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가설추리라는 게 있다. 개연성으로 이루어진다. 그쵸? 요거는 뭐라고요? 여기 써있어. 필연성, 우연성, 개연성 중에서, 그죠? 개연성. 확장을 위한 기준이다. 확장을 위한 개연성의 기준이다. 응? 그게 소설 구성의 원리다. 일반적인 기본거는 전체는 개연성이 훨씬 많잖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현실, 필연성, 우연, 허구. 그 가운데 개연성의 소설 부분이 있잖아. 소설의 이론에서. 보통 다 진행되는 건 개연성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지. 거기에 필연성을 주기도 하고, 우연성을 주기도 하지. 개연성이 더 많이 필요하다. 원래는 논리적으로 과학이니까 필연성이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지식을 확장하는 데는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개연성을 지수를 창출한다. 이거 썼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결론이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개연성을 통한 가설추리는 유리라는 아니지? 필연적으로 연결시켜도 되잖아. 모험적으로 쓴 건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틀렸고. 자, 다시 가설이지. 가설이 있는데 상황. 이거는 기준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지? 확장하기 위한. 그지? 요거를 왜 해? 무슨 예시를 하나 든 거다. 소설 이해됐어? 요것도 이해됐어? 추? 응? 작은 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라면은 라면으로 보이는데 뭐가 중요해? 스프가 중요하다. 그지? 조미료가 중요하다. 음식에서는. 자, 가에서 엄행수 외적으로 깨끗한다. 그러면 내적 부분을 뛰어나다. 그래서 예찬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예덕 선생이란 말은 뭐를 할 것이다. 그거는 뭐라고? 내적 외적 기준에서 내적 기준을 강조한 것이다. 이건 확장. 이건 큰 거 작은 거. 이거는 뭐 확장과 뭐야? 필연성, 논리 필연성. 논리성과 확장에서 확장을 포커스 맞춘 것이다. 내적, 외적이시다. 이렇게 나눴지. 이렇게 두 개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뭘로 할 수 있냐면 진선미에서 천진이야. 진과 선 다음에 미야. 미스코리아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움 세 번째 외적 아름다움. 내적 아름다움 참는 진과 선이 더 높이 보는 것과 같다. 자, 여기에서 다도 됐죠? 라는 20세기 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기준이 있다. 이거 그죠?
다양한 기준, 모호해진다. 그래서 비평은 더 중요해졌다. 그죠? 그럼 뭐라고요? 전시 기준이 아니란 다양성이다. 여기다 이거 써줘야죠. 변기, 예덕선생, 가설추리,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타. 빼먹으면 요약을 안 하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다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이거 다 쓰고, 이 두 개의 관점 차이 다 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래서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 다민족을 하는 것처럼 초점이 다원화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그치? 하나의 기준에서 여러 기준이 된 것처럼. 자, 그런 가나다라의 기준 관점에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하는 평가한다. 그치? 그러면, 자, 이게 새로운 시각인가? 맞아. 이건 옛날 시각이고, 이거는 요즘 시각이고. 그치? 외적으로 보는 건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옛날부터 있었지만, 어쨌든 내적인 아름다움 찾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논리성이 더 과학에선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게 더 중요하지만, 작은 거. 이게 주된 시각이고, 이게 종된 시각이지만, 종된 시각이 더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바꾸어 봤다는 거잖아. 그지?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라보고 평가하는데 큰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지만 작은 거에 맞춘다. 이거는 하나만 한 건데, 딱. 이걸 전체를 통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지? 그냥 주된 시각과 종된 시각. 아니면 포커스를 그 전에 막, 이렇게 중심이 됐다고. 사람들이 1차적으로 보는 시각과 2차적으로 보는 시각. 그지? 아니면 이 1차적인 원인, 이 논리성을 키우고 내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거, 큰 거를 키우고, 그죠? 논리성을 키우고, 큰 거나, 논리성이나, 외적이나, 이 하나로 된 이 시각을 더 부드럽게 해주고, 유달유 역할을 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내적, 확장 개념, 작은 돌, 그죠? 다원화된 생각. 이런 것들이, 그지? 그러니까 이 두 시각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 보라색 기준에 더 익숙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1차적인 기준 말고 2차적인 기준까지도 더 점검을 해야 이 둘 다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시각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으면서. 이해돼? 그렇게 결론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자, 그런데 이 쓰는 것 자체는 다 정리했고, 나 정리했고, 다 정리했고, 그제? 상황도 어느 정도 썼어. 기준도 쓰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이 기준을 통합을 못하니까 이 결과, 그 평가라는 결과들을 하나의 글로 쓰는 거는 실패한 거지. 이렇게 묶지를 못했으니까, 이거를 쭈루루.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다음 거. 이거 보면 제시문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마사례 있어야 되고, 마사례. 라의 비평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서술하고, 라도 있어야 되고, 20세기에 미술 감상하는 요구되는 태도도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제시문 바를 요약하면서 논술해야 되네. 그렇지? 그러면 뭐라고? 마라 기준 바. 마라 기준 바. 이렇게 써야지, 그치? 순서대로 쓰면. 마는 뭐냐? 사물을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 그 말. 마는 사물을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 모습을 설명하지. 그럼 마는 똑같잖아. 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럼 이게 이거잖아, 그치? 그럼 똑같네. 마는 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다. 작가는 안락함, 글쓴이는 죽음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도 이거. 그럼 이거 쫙 줄이고 이거 쭉 붙였으면 그래도 압축됐네, 조금, 그지? 요거랑 요것만 중복된 거지? 요 밑을 친, 빨간색 친 요거가 중복된 거지? 그 설명이 이건데, 그지?
자, 라는 비평등한 평가는 기준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 이건 경험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뭐라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거 사람이고, 이거는 사람의 합치면 사람의 경험이네. 셈에 대해서 소변관 예술작품으로 본다면 아름답다는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다. 아, 예술작품으로 본다면. 소변기를. 다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면, 바라보는 시각을 하면 평가를 다르게 받는다. 그치? 그러면, 자,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경험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 이런 거네. 그치? 그럼 반은, 자, 나는 자신이 보고 하고 싶은 면, 하사장의 이야기를, 자네를 비판하고, 이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보고 싶은 측면만 바라본다. 그치?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서도 나타난다. 요거는 뭐야? 사람의 시각이잖아. 거꾸로지? 사물이나 상황에서 나타난다. 사물이나 상황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건 거꾸로 쓴 거지. 요거 바에서 이 사람이니까. 자네. 맞아? 아니면 자네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요 반은 뭐라고? 이게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했다는 것이지. 그걸 강조해야지. 사물이나 상황에 나타난다. 바라볼 때 우리가 보고 싶은 측면만 본다. 이게 이제 좀 추상적이지. 그지? 사람마다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경험에 의해서 이 바탕 경험에 의해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주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보는 걸 이걸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다름을 인정 안 했다는 거잖아. 시각의 다름을. 맞아요? 네? 그러면 20세기는 다원성인데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작품을 보고 싶은 측면으로만 바라본다면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지. 그러니까 자기 경험 너머의 것을 찾아볼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경험을 늘려야 되고 작품 감상에. 두 번째는 다양한 시각, 기준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그지?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술을 경험이나 현대미술을 경험하고 다양한 기준을 한다면 현대미술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를 뭘로 볼 것이다. 이렇게는 될 수가 있겠지. 마무리가. 그러니까 이건 네가 지은 거지, 그치? 어? 너무 뻔한 결말을 써버려서, 그치? 지운 거라 그럼. 체크하는. 왜 체크했어? 너무 뻔하고. 너무 뻔한 거.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끄면서 지금 뭐는 이해하고 있어. 자꾸 설명하니까. 이 단락마다 써야 된다는 건 이해하지, 얘도. 단락마다 쓴 거는 이해하는데 말을 더 요약하고 라를 더 요약하고 그지? 기준을 더 요약하고 그 다음에 발을 설명을 하는데 이 네 개를 다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고 그 특징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첫 번째 학생하고 똑같이 이렇게 흐름을 써놓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 자기가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그지? 국어의 요약 정리하는 거잖아, 소제목. 그렇게 흐름이 안 나오면 이거 쓰면서 생각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이 문제를 분석해갖고 순서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은 하지. 자, 제시문 4의 논지를 제시문 4 써야 되고, 1번. 아의 설명과 자의 조카의 주장을 바탕으로 아의 설명하고 자의 조카의 주장을 비교해야지. 요약하고 비교. 그 다음에 이걸 비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판할 때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써야지. 됐어요? 자, 4는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지적 활동은 우리가 행위가 아닌 예속된 것은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건 이걸 더 줄여야지, 그치? 이게 무슨 뜻이고, 그죠? 이거는 이제 글에 나온 거고, 이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말로 설명을 해줘야지. 하나의 예를 들어주든지, 이해했다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 R은 단내림 효과인데, 소비했어. 그래서 치약 5통을 산 거, 그래서 예측한 것이지만,
맞는 예속적인 행동이고 우리 행위지만 뜻대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사유 중에 모순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는 뜻대로 한다는 거야?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 이거 봤는데 그러니까 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게 있는 거고. 그래, 의지를 할 수 있는 것과 의지하도록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런데 아가 근데 단내림 효과라서 음. 그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없는 것도 없을 수도 있다. 막 의지대로 하는 것 중에 의지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의지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의지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데 의지대로 한 것도 있고 그러면 요거를 모으라고 요 두 개를 얘기해줘야지. 이거는 그대로 됐으니까 다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 이거는 왜 그럴까? 이렇게 해놔야지. 그럼 그거를 이 첫 단락에 썼어야지, 사에서.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나뉘지만 단순하게는 더 들어가면 요런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논의의 쟁점이나 핵심을 뽑아줘야지. 맞지? 그 중에서 단내림 효과는 뭐야? 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없는 거. 의지와 할 수 있는데 요게 단내림 효과지, 요게. 그치, 요게 단내림 효과고. 그럼 요거는 다 놀림 효과야? 요거는? 무슨 효과야? 그거는 그게 조카는 실패할 것을 두려워 도전하지 않았다. 사처럼 육체, 재산, 평판, 권력 등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수동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지대로 아닌 것 같지만 의지성이 있다고 벗어난다고. 이건 조카의 입장이고 이건 단내림 입장이고. 맞아? 그럼 얘가 이렇게 네 개를 처음에 나눠줬어야 네 개로 이렇게 나눠줬어야 의지가 있다, 의지로 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의지니까 상관없고 의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하는 거. 그럼 이유가 뭘까? 자, 이거는 뭐라고? 의지로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는데 의지로 할 수 있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이걸 잘못 판단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과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둘 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어디다 써야 돼? 또 써야 되는데 쓴 게 없지. 아자를 비교한 다음에 그걸 써야 돼. 뭐가 빠졌다고? 자, 4에다가 이렇게 의지 아닌 것 하고, 그지? 이 두 개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단내림이고, 이건 뭐라고? 이거는 그 조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이거 두 개를 하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사이에서 애매한 것들을 잡을 때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이걸 써줘야 되는데 이만큼을 안 쓴 거잖아. 여기까지만 다 쓰고 이거 딱 쓰고 이거 딱 쓰고 이거 조금 쓰고 그 다음 없어. 이게 없어. 그지? 그럼 글이 완성 안 된 거야. 뭐라고 여기 뒤에서 비판해보시오는 빠진 거야. 앞에까지는 다 썼어.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이렇게 제시문에서 주는 것들을 최대한 요약해서, 이거 요약하면 여기 있는 거 요약 다 있잖아. 애들 다 여기까지만 쓰고 말어. 이거를 섬세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갈래서, 이렇게 분류해가면서 요약을 하고, 여기에서는 요거만 나눴으면 이거를 생각하면 이 반대, 이 동그라미만 써있지만 이 반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반대는 뭐 때문에 안 돼서 요거만 썼다. 여기서는. 그지? 아니면 요렇게 생각할 때 반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이거를 반대 개념은 뭐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내 생각, 기준에 대한 생각. 이 기준에 대한 생각을 뽑다 보면 쟁점이 뽑아줘. 그래서 요 단락과 요 단락이 얘는 이런 기준.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기준이 충돌하면 내가 항상 그렇잖아. A가 있으면 두 개로 나뉘어. B가 있으면 두 개로 나뉘어. 그래서 이 충돌되는 게 문제라고. 여기에서 이걸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1모, 2모, 3모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이걸 써줘야 붙어. 이거만 써놨어 다.
앞에 첫 번째 한 학생도 이것만 썼잖아. 어? 평이하게 쓰면 뜰려. 이거 몇 대 몇인데. 200대 1, 300대 1이요. 150대 1, 50대 1. 그러니까, 이 1번 학생, 2번 학생 했을 때, 자, 뭐라고? 둘 다 공이 뭘 못해? 이건 공통점. 둘 다 뭘 못해? 요약. 줄거리 딱 요약해갖고 자신들이 이 지금 쓰는 글의 30%의 모든 걸 지금 쓰고 있는 걸 다 써야 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정확하게 이게 기준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면 나는 기준들을 꼭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두 학생 다 지금 뭐를 제대로 전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지 흐름으로 그게 아니라 쟁점을 깊이 있게 논해야 돼. 쟁점을 깊이 있게.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I 필요해 안 필요해? 어디에서 필요하고 어디서 안 필요하고 어느 정도 쓸 수 있어 너는 네 지금 현재 생각에 이렇게 쟁점이 있어야 돼. 네가 의지로 하는 거하고 의지로 못하는 거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준가 딱 네가 의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 판단의 기준이 뭐야? AI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로 딱 이 정도만 필요하다 했을 때 기준이 뭐야? 이 쟁점의 기준. 이 기준에 대한 생각. 이거만 써주면 돼. 내 생각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두 학생 다 요약이 풀려 있어. 기준은 좀 약해. 특히 쟁점을 못 찾아. 쟁점을 부각해서 이걸 더 많이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돼. 30%로. 이 쟁점 되는 부분을 더 많이 논해주고 이 쟁점을 마무리해서 결론으로 기준을 잡아줘야 돼. 수고하셨습니다.